안녕하세요. 이원희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밥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밥 한 숟갈? 아니죠. 법 한 숟갈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베스트 5.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세 사기 피하는 법, 월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집수리 문제와 같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라는 문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체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집 거래에 관한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증인이 되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액수가 큰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임차 보증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꼭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못했을 때 보증보험 회사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전액 안전하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 사기를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집 계약을 하실 때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쓸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할 것, 그리고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할 것 잊지 마세요. 근로계약 시 월급 잘 받는 법.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라는 문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임금, 근무 형태, 휴일,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주말이나 야간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는 기본 수당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알아두세요. 혹시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에서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회사의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하실 때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할 것,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교통사고 대처법. 자,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가장 먼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경찰과 보험사.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통 1-20분 내에 다 도착을 해서 상황을 빨리 정리해 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경찰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보험사 직원을 부르세요. 보험사 직원이 사건 현장에 대한 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합의 등 여러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통사고는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에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도 포함됩니다. 만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경찰을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사고 현장을 휴대폰으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에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꼭 반드시 사고 직후에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찰과 보험사를 부르는 것,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에 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빌려준 돈 잘 받는 법. 이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꼭 기재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빌려준 돈의 액수, 그리고 갚을 날짜, 이자 등을 꼼꼼히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혹시 차용증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로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꼭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꼭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돈을 보낼 때는 현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가능하면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내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차용증이나 녹음같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길 것, 그리고 돈은 계좌이체로 보낼 것 잊지 마세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다 보면 비자 문제, 집 문제, 임금 체불,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요. 법률적인 문제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와 만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외국인 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당하셨을 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서 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일 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자, 법률적인 문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베스트 5를 주제로 법 한 숟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안전한 나라예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꼭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법만큼 중요한 법,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원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